7교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네요. 그죠? 또한 자, 이것을 두 벡터의 뭐를 이용해서 내적을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벡터와 각 과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리 알면 좋아요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수학에서의 닮음 있네요. 자, 일상생활 쓰는 닮았다는 생김새나 모양이 비슷한 것이지만 수학에서의 닮음은 일정한 크기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그 모양이 완전히 포개어지는, 즉 합동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인 상태를 기호로 표시하면 자, 이렇게 닮았다 하고요. 기호 쓰는 게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처음엔 잘 안 그려집니다. 선생님도 처음엔 안 돼서 네, 노트를 옆으로 놓고 팔자를 비슷하게 써보기도 했었는데요. 자꾸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닮았다는 것은 그렇죠. 이 각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지금. 그죠? 예, 이 각의 크기들은 같아요. 예, 서로 각의 크기는 같으면서 뭐가 그렇죠. 길이에 그죠? 길이의 비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길이의 비가 다르다. 그러니까 확대나 축소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합동이 꼭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숫자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유리수, 무리수, 실수. 자, 분수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유리수 그랬고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모든 수는 무리수가 되죠.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찾아보니까 예,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위에 뭘 썼어요? 루트를 쓰지요. 그래서 루트 2와 같이 나타낸 이런 친구들을 무리수다. 그래서 실제로 예, 한 대각선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루트 2가 나오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실수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벡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죠. 그죠?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서로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힘이 평형하죠. 그쵸? 우리가 그것을 힘의 평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실제로 도형 쪽에서 이렇게 세 개의 변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밑변, 그 다음에 높이, 빗변 이렇게 놨을 때 우리가 네, 이걸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만들어낼 수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가 되어 있지요. 이것은 빗변과 높이의 뭐를 본 거예요? 그렇죠. 길이의 비를 본 거죠. 그쵸? 네, 길이의 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 B분의 높이 길이의 B가 네, 5분의 3 이것을 우리가 sin A 이렇게 본 거고요. 또 코사인분의 A는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본 게 5분의 4. 또 탄젠트가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 길이의 B입니다. 4분의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2배로 늘어나도 6, 80이 되더라도 10분의 6 그랬을 땐 B로 봤을 땐 어떻게 돼요? 그렇지. 똑같이 5분의 3, 코사인이 5분의 4, 탄젠트가 4분의 3 이렇게 네, 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얘네들을 바로 삼각비 이렇게 부르게 되지요. 그죠? 삼각비라고 부른답니다. 또한 자, 우리가 이 각 때문에 이제 이걸 배워본 거고요. 자, 바람 A 벡터가 B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서 볼게요. 자, 여기 중심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중심이 있고 자, 여기가 A가 있고요. 그쵸?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B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이 각도가 바로 세타죠. 그런데 여기서 똑바로 내려와서
C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럴 때 우린 이쪽 방향을 A 벡터 놓고요. 이쪽 방향을 B 벡터로 놓자 이겁니다. 그럴 때 자, 바람 A 벡터가 자, B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의 크기를 어떻게 놨느냐? 코사인 세타 곱하기 A 벡터다. 이렇게 놨다는 얘기입니다. 또 B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의 크기는 B 벡터다.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같은 방향으로 지금 주어지면 두 힘이 미치는 영향은 뭐해요? 곱하기를 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의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세타에 그죠? 곱하기 네, A 벡터의 힘의 크기니까 절대값 곱하기 B 벡터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바람의 힘과 B 바람이 만나서 생기는 네, 힘의 크기가 이만큼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자, 빗변과 높이 길이의 비가 사인이었고 빗변과 밑변이 코사인이었고 밑변과 높이의 길이의 비가 탄젠트였죠. 자, 그래서 자, A 벡터와 B 벡터의 곱이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까지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을 우리가 각도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네, 각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자, A 벡터가 1,1이고요. 또 B 벡터가 자, 0,1일 때 네, 그렇다면 1,1에 0,1인 거니까 자, 이것은 크기가 얼마만큼인 거예요? 그렇죠. 루트 2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개의 합이 1이면 이것이 코사인 세타에 곱하기 루트 2에 곱하기 1이다. 이렇게 보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그렇죠.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삼각비의 그 표에서 코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 다시 말하면 네, 2분의 루트 2라고 나오는 이것이 바로 네, 우리가 대략 한 0.7071 정도의 각도가 되더라. 이렇게 실제 각도를 찾을 수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네. 또한 자, 우리가 어떤 각도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잡아당긴다면 하나는 F1 쪽으로 하나는 F2 쪽으로 잡아당기게 됐을 때 여기 있는 물체가 어떻게 이동을 하겠냐는 거죠. 그죠? 네, 이 물체는 예, 화살표에 보이는 것처럼 F1 플러스 F2가 돼서 이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그죠? 대각선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 이 힘 F1은 이 F2 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F2도 역시 F1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코사인 90도가 얼마예요? 0이 되죠. 그쵸? 그래서 수직인 두 벡터의 내적은 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F1의 벡터 곱하기 F2 벡터는 코사인 세타에 곱하기를 할 때 절대값 F1 벡터 곱하기 자, F2 벡터겠지요. 그쵸?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0 거기에다가 곱하기 F1 벡터 곱하기 F2 벡터 그래봤자 모두 다 뭐 되더라? 0 되더라. 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복잡한 식을 직접 써서 외워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그림으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한 번에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쪽의 벡터와 이쪽 벡터를 곱했을 때 코사인 세타만큼 곱한 것이 예, 0이 되기 때문에 그죠? 네,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수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얼마만큼 힘이 작용이 되는지 두 벡터를 뭐하면 곱하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벡터의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방향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코사인을 이용해서 구하면 A 벡터 곱하기 B 벡터가 코사인 세타 곱하기 A 벡터 곱하기 B 벡터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에는 뭐를? 벡터의 크기만 알 수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두 벡터끼리는 어차피 B 벡터가 A 벡터니까 A 벡터 곱하기 A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다른 두 벡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A 벡터 곱하기 A 벡터로 보고, 수직일 때에는 어떻게 논다? 그렇죠. A 벡터 곱하기 B 벡터가 0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